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화난 거 보시면 좀 잠 깨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하루를 마감하며 좋은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잠이 깨진 않을까. 유난히 오늘 밝아 보여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요. 약간 걱정이 되지만 혹시 어제처럼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우리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내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내 부정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투사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관계보다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우리가 관계를 할 때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보통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하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문제를 겪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 자체가 지긋지긋해지고 근데 또 끝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힘들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냥 헤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보고 싶어.' 하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상대가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해서 붙잡고 있고 싶어서 힘든데도 그냥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경우도 정말 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든 걸 겪어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상대한테 뭐 "왜 이거 고치지 않아?" 뭐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원망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도 느끼고 또 힘들어지고 자책하기도 쉽고요. 저도 꽤 어린 나이에 연애를 시작해서 되게 많은 관계들을 가져 봤고 정말 각종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 봤는데 한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되게 쉽게 관계를 포기해 보기도 했어요. 도망치는 거죠. 마주하기 싫어서. 그리고 또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먼저 버려 버리자.' 이런 패턴을 가져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제가 수행하기 시작한 이유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확장하면서 약간 상대보다는 나한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관계가 끝나는 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이 사람과 만났으니까 영원히 함께해야 돼.' 이런 거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힘들어. 이 사람이 이래서 관계가 망가졌어.'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관계로부터 내가 뭘 배우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게 포커스가 돼야 되고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 관계로부터 내가 뭘 얻고 있냐 그런 것들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나 우정 또 직장에서 펼쳐지는 업무상의 다양한 인간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사실은 나를 비춰주고 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는 스승이잖아요. 우리 그냥 인생 100년 놓고 보면 많은 관계들 중에 하나죠. 지긋지긋하게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건강한 연인 관계, 건강한 부부 관계는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 것들을 그냥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지인 생각나면 공유도 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이 관계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청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연인 관계, 건강한 부부 관계의 첫 번째는 변화와 개선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듯이 나 혼자 알아차리고 수행하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제자리에 있는 상대랑 영영 다른 길을 걷게 되겠죠.
사실 마음 챙김을 하면서 오히려 오래 만난 연인과 헤어지거나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들은 많은 이유들 중 가장 많이 들은 이유 사실 하나가 "내가 변하고 나니까 상대와 더 이상 통하는 부분이 없어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지 않은 거죠. 보통은 연인이 뭐 명상을 시작한다거나 마음 챙김을 한다 하면 "사이비에 빠졌냐?"라고 상대를 비하부터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비아냥대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경우엔 사실 사이비가 진짜 뭔지 마음 챙김이 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상대가 뭔가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되게 세속적인 자기 계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 챙김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뭐든지 간에 '아 이 사람이 변화하고 싶어 하는구나. 성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그게 뭔지 같이 들여다보고 '나도 관심이 가나? 아 좀 내 스타일 아닌데?' 뭐 이런 것도 따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건설적인 자세겠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러고 나서도 관심이 안 가면 뭐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깎아내리기부터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자신이 마음속에 뭔가를 억눌러 놓았고 이미 근데 그걸 마주하기 싫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도망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 자체가 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매 순간이 성장이자 또 영적인 확장이고 끝없는 배움의 과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가장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서 변화와 개선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인과 혹은 부부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연인 부부 관계 두 번째는 서로 의심 없이 신뢰하고 응원하는 관계예요.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 그걸 스스로 꼭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까이 두고 싶다면 믿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가까이 두고 싶은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내 결핍을 상대방한테 투사해서 뭔가 조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흔하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뭐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차분하게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사는 게 좋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사업에 도전하는 게 싫을 거예요. 그쵸? 상대가 꿈꾸는 거 원하는 걸 믿어 주고 지지하기보다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불안을 메꾸는 거에 되게 급급해져요. 물론 뭐 상대가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 망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근데 요목조목 따져 봤을 때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돼. 이 사람이 왜 그러고 싶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안을 투사하면 상대가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미워져.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항상 연인과 가까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 나한테. 그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날 나 어느 나라에 가서 뭐 "2년 정도 공부를 하기로 생각했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죠. 바꾸고 싶어요. 그런다고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나이도 적지 않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연히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정작 내가 내 결핍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의심하게 되고 또 응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럼 그 관계를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건가? 아니면 내 결핍을 충족하는 건가?' 그거를 스스로한테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결핍은 내가 현실을 어느 방향으로 인식해서 내가 만들어 낸 허상이고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결핍을 내가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의 결핍도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결핍이 나로 인해 꺼내어졌을 수는 있지만 우리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이 없다면 그 관계에는 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믿으려면 내가 나를 믿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믿음의 눈을 베이스로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건강한 연인 관계, 부부 관계는 생각과 감정을 두려움 없이 소통하고 상대를 또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아는 관계.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상대와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하죠. 내가 내 생각과 감정에 분별이 많으면 상대한테도 그걸 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생각에 대한 공유를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창피한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숨기고 싶어요. 소통을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나와 나누는 사람한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면 항상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내 결핍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걸 알아차리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지도 못해요. 내가 내 방식대로 곡해하게 되고 상대를 오해하고 내가 가진 내적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불필요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럼 상대가 나한테 힘든 점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불만을 이야기하면 나를 공격하는 걸로 듣게 돼요. 되게 흔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특히나 제가 되게 오래전 영상에서도 공유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성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듬직한 아들이 되어 드리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집착이랑 부담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성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걸 다 투사하게 돼요. 사랑을 할 때도 '상대가 만족하고 있나? 내가 충분히 하고 있나? 상대가 행복한가?' 이런 것과 이제 자신의 가치를 연결짓고 그러면서 계속 집착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대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아 쟤 나보고 어떻게까지 더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상대가 말하는 게 다 공격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사실 상대는 "나는 당신이랑 영원히 잘 지내고 싶어서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나의 내적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미해결 숙제, 내 안에 남아 있는 상처나 결핍을 바르게 알고 또 중요한 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미해결 숙제, 그가 가지고 있는 남은 상처나 결핍을 알고 서로 그걸 수치심 없이 쿨하게 받아들이고 맞아. 나 그래. 나 이런 점이 있어." 받아들이고 서로 인지하고 그런 점들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생각과 감정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가능해지겠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서로 오픈해서 정말 손잡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이렇게 해 보자."라고 약속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부부관계, 연인 관계는 각자의 고유함, 개성 그리고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관계예요. 우리는 모두 다르잖아요. 여성도 여성마다 다르고 남성도 남성마다 달라요. 근데 머릿속에서 '아휴 역시 남자들은' 아니면 '아휴 여자들은 맨날 저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떠든다면 내가 각 성별에 대해 아니면 인간에 대해 어떤 핵심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런 걸 들여다봐야겠죠. 그냥 이렇게 generalizing 하기 전에. 여성한테 자궁이 있고 남성한텐 고환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성별의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일반화하는 게 우리 되게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유함을 존중해 주질 않고 내 경험을 투사해서 왜곡해서 바라보고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뭐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몇 살은 이래야지.' 이러면서 내가 가진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는 일이 되게 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강요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요하면서도 힘들죠, 마음이. 그래서 상대의 가정 환경이나 뭐 성장해 온 배경, 지금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위치, 뭐 직업, 그러니까 인간한테 붙여질 수 있는 라벨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라벨을 다 제거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함, 그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개성, 그걸 아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해로운 어떤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해치는 고유함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쉽게 자책하거나 감정에 쉽게 몰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러면서 맨날 힘들게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뭐 "너는 스스로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바꿔. 저거 싫어." 이게 아니라 "이런 점이 당신에게 이렇게 해롭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로우니까 물론 나는 그 부분마저도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걸 함께 극복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서로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 때 각자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팅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지죠. 근데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건 서로 더 크게 존중하고 더 많이 아껴야 한다는 건데 가까우니까 바운더리 쉽게 침범하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자꾸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고쳐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제외한 기타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내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해서 평소에 억누르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결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이 사람한테만큼은 나한테 모든 걸 맞춰 줬으면 좋겠어.'라는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닐까. 또 이런 것도 질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중할수록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만 소중해서 막대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는 약간 예의범절이라든지 뭐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되게 막 이렇게 켜켜이 촘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거에 넉다운이 되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굉장히 막대하는 그 컨트라스트가 유난히 좀 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막 주마등처럼 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와 내가 진짜 그렇게 야생마처럼 미쳐 날뛰던 때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한 드라마 퀸으로 살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온갖 드라마를 스스로 만들어 내면서 쪼금 부끄럽지만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을 몰랐고 제가 저 자신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해야 하는 관계에서 오히려 자꾸만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살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큼은 정말 소중한 관계를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이 관계를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연결이 너무 끊겨서 정말 죄송해요.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쪼끔 인터넷 상태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올 거기 때문에 주제는 미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드릴 테니까 종 모양 알람 버튼 눌러 두시고 모든 소식을 미리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평온한 목요일 밤 보내시고 오늘도 명상하시고 주무시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